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아주 불확실성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예로 지금 트레이드 policy uncertainty 지수인데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수가 지금 거의 뭐 차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5년부터 그린 차트인데 거의 역대 최대치를 그리고 있고요. 이번 주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 그리고 한국도 이번 주 예정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 과연 무역 협상에 물꼬를 언제 틀 건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많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지금 댄 아이브스라고 테슬라와 기술주의 그 전문 애널리스트죠. 이분이 하는 말이 테슬라가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어떻게 보면 기술주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머스크가 도지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도지에서 빠져나와서 테슬라의 어떤 그 CEO로서 본업에 충실하는 그 시점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이번 주 화요일에 어떤 말을 할지가 아주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중요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일본과 그리고 한국 이번 주에 어떻게 몰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과의 어떤 긍정적인 관세 협상에 물꼬를 뜬다면 차트가 지금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죠. 지금 4,800선까지 떨어졌다가 4월 10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트럼프가 90일간 상호관세 유예하면서 10% 넘게 올랐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이런 펜던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깃발 모양이죠. 깃발 모양. 크게 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깃발 모양의 특징은 이 깃발의 꼭지점에서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급격하게 튈 수 있다 이런 모습인데 긍정론자, 낙관론자 누가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 베어가 너무 많다 이런 분석이 에드 야디니 교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리포트죠. 근데 이렇게 어딜 봐도 지금 베어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 주에도 지금 3번 연속으로 아주 비관적인 기사가 실렸다는 게 에드 야디니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지금 달러의 어떤 위기, 어, 달러의 위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돈의 시기다. 트럼프의 인물 초상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그려놨고, 그리고 루인데이션 데이, 리버레이션 데이를 약간 반대로 표현한 거죠. 루인데이션 데이다. 미국을 지금 톱질하고 있는, 미국 자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익스트림 베어리시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떤 강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컨트레리언 뷰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역발상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모두가 약세장을 그리고 시장을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때가 실버 라인이 비출 수 있는 시기다. 약간의 어떤 희미한 어떤 긍정의 불빛이 들어온다면 그게 중국과의 관세 협상 시작이든지 아니면 한국, 일본 같은 다른 나라와의 긍정적인 관세 협상 타결이든지 이런 조그마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도 시장을 급격하게 상승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야드니 교수의 긍정적인 뷰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댄 아이브스도 이번 주를 아주 주목해야 된다.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관세 협상의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가장 피크일 때, 불확실성이 피크일 때가 시장의 저점일 때가 높죠. 물론 부정적인 뷰도 있어요. 이분은 이제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는 차티스트, KT 스타턴이라는 차티스트인데 5,270선, 5,200에서 3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혹은 2026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시장이 약세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얘기 워낙 많죠.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저점을 리테스트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테스트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저점 있죠? 죄송합니다. 이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거다. 이걸 지금 KT 스타터는 4,500까지도 더 뚫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연말이나 내년 돼서는 회복할 거다. 사실은 1년 이상 길게 롱텀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하실 건 없어요.
결국에는 올라온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3개월, 1개월, 3개월 이렇게 보시는 6개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 뛰어들면 어렵다라는 게 KT 스타턴의 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엘 에리안인데 지난주 말부터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파월을 아주 해임해야 된다. 이런 트럼프의 어떤 강력한 터미네이션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쓰면서 파월을 비판했는데 금리를 빨리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잖아요.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모든 주식시장의 붕괴와 경제 위기의 어떤 우려를 가지고 온 근본적인 당사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중국과도 치킨 전쟁을 하고 있죠. 치킨 게임을 하고 있죠.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과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또 하나의 치킨 게임은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의 치킨 게임입니다. 빨리 금리를 내려라. 아니, 파월은 너가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냐? 너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반대로 파월한테 금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치킨 게임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사실은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이런 거죠. 트럼프가 결국에는 경제를 부활시켜 줄 거다. 경제를 잘 이렇게 좋은 리더십으로 끌어줄 거다라고 해서 사실 당선이 된 게 가장 큰데 경제정책 지지율이 거의 처음으로 반대가 찬성을 앞서는 그런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700건의 동시 시위,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대 시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다면 언제까지 이런 치킨 게임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시장의 붕괴. 이때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것도 채권 시장의 어떤 아주 붕괴 직전까지 갔던 채권 시장이 큰 역할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근처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해서 트럼프한테 직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했죠. 이게 바로 트럼프 푸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 푸시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던트 모양이 과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을 다시 뚫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트럼프 풋과 그리고 파월 풋. 파월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드리면 엘 에리언이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법적으로 파월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판례가 pending돼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상당히 독립적인 기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직접 해임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거에 연준 의원들이 직접 사퇴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리자인이죠, 리자인. 직접 사퇴를 할 수 있다. 파월 의장도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면 지금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 사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분이 이제 케빈 월시라고 차기의 어떤 연준 의장으로 상당히 부각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올해 여름이나 가을에 후임으로 미리 임명을 해버리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월 의장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고 리자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엘 에리언입니다. 엘 에리언은 참고로 이제 주식뷰를 말씀드리면 월스트 이즈 오버라고 보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엘 에리언도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저점인 것 같다 해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1년 이상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계속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의 어떤 필요한 자금 놔둬두고 여유 자금으로 계속해서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KT 스타턴 말처럼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서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튀어오를지 아니면 반대로 이 치킨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먼저 한 발 뒤로 빼면서 좀 더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리테스트를 하든 안 하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펜던트에서 위로 이렇게 튀고 가고 중국이나 어떤 한국, 일본, 기타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이 상당히 트럼프가 한 발 빼면서 급진적으로 좀 빨리 움직인다면 생각보다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건 아무도 모르죠. 앞으로 트럼프의 말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부자들을 상대로 웰스 인베스터 미국의 그 부자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아직도 부유한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하락 시에 매수를 하고 있더라. 자기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단기 변동성보다는 이 사람들은 롱텀으로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 계속 발을 빼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과거에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코비드 19 사태 봤을 때 이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떨어질 때 팔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올라갈 거 이걸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을 빼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다면 내려갔을 때 힘들지만 올라가는 걸 모두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자들은 패닉 매도 대신에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에드 야디니 교수의 의견 그리고 역발상이죠. 모두가 배어일 때 오히려 희망이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의견 그리고 댄 아이브스 이번 주 화요일에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과연 도지에서 어느 정도 발을 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발언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실적 시즌에 머스크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토크가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이 최대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KT 스타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어떤 차티스트의 의견 4,500까지 백테스트, 리테스트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렸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가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에리안의 어떤 연준 의장에 대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도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